오늘은 화제 프로그램이죠.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님 가게에 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음식도 좀 먹어보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계시나? 여기 안에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처음 뵙겠습니다. 영광입니다. 한번 너무 팬입니다. 제가 더 팬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번에 흑백요리사 시즌1에서 우승하게 된 나폴리 마피아라고 하고요. 침착맨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가청자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나서 반갑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또 왔는데 바쁘시지 않아요? 요즘에 조금 많이 바쁜데 그죠? 제가 이제 워낙 침착맨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유튜버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1황이 아닌가. 원래 보셨어요? 원래 엄청 옛날부터 봤었어요. 그리고 그 웹툰 하실 때부터 사실은 저는 되게 이말년 시리즈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또 텐션도 좀 맞는 거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약간 좀 틀어놓고 굉장히 차분하세요 지금 보니까. 틀어놓고 뭔가 제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포켓몬 되게 좋아해서 이제 소드실드 제가 또 저도 랭커 했는데. 네. 랭커예요? 네, 랭커 출신이어서 매 시즌 랭킹 안에 약간 세 자릿수? 약간 좀 하드하게 하시는 분이네요. 저는 좀 이제 노력치랑 이제 개체값 다 계산하고 뭐 HB, EOE 막 이렇게 가져가지고 약간 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배치도 이렇게 배치하고 딜 계산하고 어떤 거 많이 쓰는지 분석하고. 포켓몬 얘기하셨을 때 저 느꼈습니다. 나와 같은 과구나. 나와 같은 이제 전략가구나. 포켓몬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악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포켓몬들이 또 보면은 독특하게 생겼지 다 짐승이에요. 짐승 싫어하는 사람 중에 악인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게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저희가 규모가 되게 작은데 그래서 하루에 지금 6분 정도만 받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예약이 열렸는데 막 11만 명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6명만 들어갈 수 있는데 11만 그러니까 명이 이제 지원을 저희가 2주씩 열리니까 정말 많이 받아봤자 2주 치면 한 50명? 그 정도인데 11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이제 예약 받는 걸 좀 늘려야 될지 아니면 뭐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제가 있어요. 생각해도 6명은 좀 적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쪽 뭐 지금 안 보이는 부분에 좌석이 2개 있으니까 한 8분 정도는 그쵸. 앉으실 수 있는 거 같아요. 가능은 한데 좀 최대한 좀 오시는 분들한테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서 한 분 한 분 더 집중을 하시려고. 사실 6명 하나, 8명 하나 제가 힘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최대한 좀 손님들이 편하게 드시게. 여기서 다 하시면은 약간 보조도 많이 필요 없으시겠네요. 맞아요. 원래 사실 이렇게 애초에 구조를 짠 이유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딱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은 보통 이제 뒷주방에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손님들 직접 응대하고 뭐 와인 추천도 해드리고 뭐 수다도 떨고 뭐 음식도 보여드리고 혼자서 하는. 약간 뭔가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로스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막 혼자 다 이걸 해야지 뭔가 만족이 돼서 그런 건가요? 제 그냥 성격이 완전 집돌이고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을 못 믿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못 믿어요? 나만큼 못할 것 같아. 그냥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있고 제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면 신뢰가 좀 스스로 안 가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이거 미쳤다. 이거 혹시 네. 제가 이제 좀 실례되는 말인데 네. 제가 어저께 생방을 했어요. 맞죠. 요리하는 도라이님하고 네. 히든 천재님하고 네. 승우 아빠님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옥냥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그거 좀 보셨어요? 닮았다고.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뵙지도 않았는데 옥냥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제가 방송 전에도 엄청 많이 돌았어요. 제보가. 마피아 옥냥이 닮은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서. 옥냥이를 아세요? 알긴 알죠. 근데 제가 이거 듣자마자 뭐라고 생각했냐? 옥냥이다. 옥냥이도 편집 혼자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테이스트는 자기만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습니다. 관상이라는 게 있나?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좀 닮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여기 하관이 조금 닮으시고 위에는 또 좀 다르고 다른 분하고 닮으시고. 그래요? 그래도 관상이 아무래도 있긴 한가 보다 약간 좀. 웃긴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 손이 개입되면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걸 좀 못 내려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나중에 생각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나중에 뭐 좀 더 요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내려놓고 좀
사람도 많이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옹량이 제가 평소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흥냥이 흑수저니까 흥냥이라고 하겠습니다. 잘도 예쁘네. 포켓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쵸. 제일 재밌었던 게 8세대 때 걔 이름 뭐였지? 몽골참으로 계속 버티는 아무튼 8세대에 저는 완전 라이트 유저라 몰라요. 아 진짜요? 스토리는 그냥 애기도 깰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 철학이. 그 스토리 깨실 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 누가 뭐 의리로 버텼다. 그거 말씀하니까 만두콘. 만두콘은 침착맨가 뭐 그걸로 버텼다. 이대로 뭐 버텼다. 이대로 버텼다. 그 장면이 제일 좀 기억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이제 메뉴판인데 메뉴판이 좀 특이하죠. 여기 이탈리아의 기차표를 좀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QR코드를 찍으면 주류 메뉴랑 음식 메뉴가 나오고요. 되게 종이 아끼네요. 근데 맞긴 해요. 왜냐면 이걸 메뉴판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QR만 바꾸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거고. 굉장히 포켓몬부터 굉장히 전략을 전략적이시네요. 좋아해요. 제가 포켓몬을 좋아하는 이유도 전략을 탁 세워서 들어갔을 때 쾌감. 이게 맞았을 때. 좀 약간 머릿속에서 뭔가를 굉장히 설정하는 거 맞아요. 되게 좋아해요. 계속 돌아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 레스토랑 하실 때. 미션 할 때. 내가 약간 그 옆에서 한국말을 보조하면서 예. 옆에서 이렇게 좀 내 입맛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좀 놀라운 여지가 있는데. 그래요? 이게 사실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딴에는 그러니까 이 셰프님을 막 조종하겠다 이건 아니고 약간 좀 나의 역할이 그래도 커질 수 있다 정도여서 그걸 좀 노렸던 거고 어쨌든 그리고 방송에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그게 편집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약간 에드워드리를 내가 조종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조금 보는 사람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쵸, 네. 팀장 색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약간 팀원들은 조금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걸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그렇게 찾았던 거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실 이게 레스토랑 미션에서 많이 안 나왔는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미션 보자를 진짜 열심히 잘 하려고 중간에서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약간 TMI인데 벌써 TMI인데 약간 사실은 이게 좋아요. 제가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 고기가 사실은 레스토랑 미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예. 고기 퀄리티가 좀 안 좋아서 바꿨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에드워드 셰프님이 그게 좀 되게 처음에 고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고기를 이게 제가 구한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나요? 에드워드 셰프님은 이제 모르니까 그 한국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재료들을 다 구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고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뭐 누가 구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약간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하다.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옆에서 조종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재료 수급부터 재료도 막 했을 일부러 것이다 이상한 걸 라는 게 구해서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제가 구한 건 아니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그렇죠. 흑백열사가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맞아요. 재밌게 보는데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얘기할 게 다 떨어졌어. 그냥 그냥 하는 망상의 거죠. 영역으로 맞아요, 가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너무 네.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바로 어제 이제 유재석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되게 좀 더 편하게 해주시는 느낌이 좀 있었고 저한테는 사실 인방계 유재석님이거든요. 침착맨님이. 그래서 두 분의 약간 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에 사실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시다 보니까 톤이나 이런 대화 방식도 되게 익숙해서 오히려 되게 좀 친근하게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네. 나 이거 비슷한 컨셉으로 봤던 것 같은데 비행기표 같이 해서 한 데도 맞아요. 있었던 것 그런 같은데. 컨셉들이 꽤 있고 이게 사실 저희 가게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해외를 못 가니까 저희 가게 컨셉이 이제 이탈리아로 여행을 시켜준다. 예. 약간 이런 컨셉이어서 이게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맛으로 그쵸. 이탈리아로 보내버리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맛뿐만 아니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음악도 이탈리아 음악을 틀고 와인도 이탈리아 와인들만 하고 음식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저희가 원래는 코스를 예. 판매를 하는데 오늘 사실 풀 코스를 제공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맞아요. 걸려서 예. 오늘은 이제 제 약간 좀 시그니처라고 이번에 방송에서 좀 많이 나왔던 리조또를 조금 하나 좀 같이 배워보면서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너무 좋습니다. 저를 위해 특별 메뉴까지 또 해주시니까 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제공하지 않는 음식이고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도 돼요? 예. 가져가셔야 여기 됩니다. 뒤에다 사인 해주시고. 근데 실제로 요즘에 해달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사인을 그쵸? 엄청 받아가세요. 왜냐면 사인 받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딱 뭔가 기념품 느낌이 딱 있으니까. 6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네, 제가 이따가 한번 감히 제가 한번 사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싸. 일단 오늘 해볼 거는 네. 밀라노식 리조또가 있어요. 그 샤프론이라는 그 향신료 혹시 아시나요? 해양시대 게임 할 때 그쵸, 했던 것 같아요. 막 거래한. 꽃술인데 원래 네.
이게 색깔이랑 향이 되게 좋아서 리조또 할 때 많이 쓰고요. 예. 거기다가 위에 이제 오소부코라고 해서 송아지 정강이 살을 좀 졸여가지고 부드럽게 익힌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그걸 오늘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보시고. 아 저도 해봐요? 아 그럼요. 같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망치면 어떡해요? 근데 어차피 제가 먹을 건 아니라서. 요리 원래 좀 하시나요? 저 라면. 라면도 잘 못 끓여. 고난이도 요리로 좀 예시가 있나요? 혹시 해보신 거? 스팸 볶음밥. 오 뭐야?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오 어떻게 뒤집으면 했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본멋이야. 우와 이게 맞아. 김장하는 거 되게 김장. 아니 기름을 다 버무려줘야 돼서.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충 하면 됩니다. 저는 원래 근데 요리 스타일이 예.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아 그래요? 대충 하는데 어떻게 그 심사평이 그렇게 좋아요? 대충 한다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계량을 하거나 예. 철저하게 착착착 하거나 하진 않고 뭐 다 혀로 느끼면서 처음에 이제 리조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생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생짜리네. 네, 익힌 쌀은 사용하면 안 되고 네.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씻어 나온 쌀이 있잖아요, 한국에. 네. 그걸 쓰는 게 좀 깔끔해서 나온다 그거. 네. 이거. 쌀을 맨 처음에 살짝 달궈줘야 돼요. 예. 뜨겁게. 예. 표면에 고소한 맛을 좀 주고 어. 그리고 부서지지 않게 조금 코팅을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처음에 이제 열감을 해주시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아 이걸요? 네. 제가 직접 해봐도 돼요? 네, 한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되는데? 잠깐. 이거 다 청소해야 돼. 괜찮습니다. 일부러 지금 그런 뺏으려고. 건 아니죠? 아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저도 그냥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언제부터 됩니까? 이게 한 얼마나 해야 이게 돼요? 이 정도면 연습을? 사실 한 달이면 돼요. 그럼 요리학교 단계에서 이건 다 해놔야지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요리학교 가기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요리학교 전에 해놔야 되는 네, 거야? 기초 단계예요. 이거 못하면 요리학교도 안 받아줘요. 받아는 주는데 이제 같이 팀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조를 형성해서 보통 실습을 하는데 쟤랑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게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못했어요. 이런 거. 이거 아예. 잘 못하셨어요. 저는 칼질도 아예 못하는 채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아 혹시 학교도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조리학과를 가면서 처음 요리를 시작했어요. 그 대학교 갔을 때 이미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관심 학원을 있고 다녔다든지 했었고. 뭐 일찍 시작했다든지 쌀이 어느 정도 볶아지면 예. 화이트 와인이거든요. 네. 향을 한번 싹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넣으면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져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와인의 향과 맛이 쌀에 한번 싹 스며들어요. 오 냄새 확 난다. 그렇죠.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막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냥 오크 향만 안 나면 돼요, 사실. 막 엄청 고급품을 쓸 필요는 싼 없죠.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비싼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 색깔이 네, 색깔이 이게 이뻐진다. 샤프론이 빨간색 애들이 샤프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물이 닿으면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예. 이제 20분 정도가 보통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래도 리조또를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어저께 제 생방송 중에 네. 그 얘기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마피아님 이거 막 이렇게 큰 거 막 이렇게 네. 하는 거 이거 솔직히 이거 다른 별거 셰프님들도 아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냐 하니까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되게 리조또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잘 못하는 어려운 스킬인가요? 세 개로 나눠서 해가지고 맞아요. 네, 무겁지는 않은데 근데 나눠서 하면 그냥 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리조또를 할 때 그냥 다 하는 건가요? 되게 고민하시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본인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사실 약간 긁히신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다 보진 못했어요. 예. 맞아. 근데 딱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아. 딱 틀었는데 그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마치. 리조또와 저에 관한 얘기를 하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그게 굉장한 전완근의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 정도의 이제 노력치가 있어야 된다. 네, 노력치라면 경험치? 그쵸, 만테카레에 대한 노력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약간 그 자부심에 약간 그 스크래치가 났네요. 근데 뭐 사실 저도 뭐 그분들이 하는 걸 본 적은 없어서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쉽지는 쉽지는 않다. 않다. 진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두 셰프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쵸. 보시는 분들한테 맞아요. 혹여나 이게 되게 쉬운 맞아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리조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이제 막 계속 나오냐고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와이프. 리조또 네. 이거요 안 이거요 그거 계속 이제 물어보신 거 이슈가 됐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땡겨.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함 해명.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우리 성준 씨한테는 제가 이게 방송에 안 나온 부분도 있죠. 언제 나와요? 언제? 그러니까 진짜. 아 사실 더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아 더 많이 했어? 그럼 해명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성준 씨도 해요. 근데 언제 되는지 말 안 해주는 거야. 아. 네, 네. 저 그래서 왔다 갔다 그걸 보고도 너무 억울했던 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언제 플레이팅 할 거예요? 50분 플레이팅 할 거예요? 오케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50분까지 끝내겠다는 소리죠. 아,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50분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겠다고 말을 한 거죠. 아, 근데 이제 도하이 셰프님과 이제 히든 천재님은 언제? 끝났는지 얘기 안 했다. 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그 오케이를 다르게 해석하신 게 아닌가. 오케이. 언제 플레이팅 한다고? 그건 알겠어. 언제 될진 몰라. 근데 오케이를 성준 셰프님은 나 가능해. 네. 라고 하신 건데 그렇죠. 거기서 조금 이게 있었나 그럴 수 봐요. 근데 아무튼 셰프님은 확실히 말했다. 이게 되게 보니까 셰프님이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사실 뭐 인스타로 많이 문의나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방송을 봤을 때 그냥 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사실 뭐 그 두 분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예. 실제로 제가 되게 리스펙 많이 했었어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대회 할 때도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었어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도라이 셰프님이랑은 진짜 대결하기 싫다. 이분이랑 고기 대결을 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너무 이런, 잘하시니까. 이미 근데 거기 출전하신 분들은 맞아요. 다 다 사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엄청 자석 다 꽉 차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못하는 사람은 아예 없죠. 이걸 좀 가볍게 살짝 이렇게 섞어줘 보실래요? 아, 제가요? 네. 그래도 중간 과정이 하나 또 있어야 되니까. 맛없게 나오면 제 탓하려고. 아니. 그냥 이게 중요한 거는 옆에 싹 긁어주면 돼요. 긁어줘.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딱 하는 것만 봐도 회급 아니, 느낌이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리조또는 시작하면은 계속 떠날 해줘야 수가 돼요. 없어요, 자리를. 떠난 순간 바로 들러붙어요. 이 리조또는 이번에 제가 사실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네. 리조또를 알덴테라는 그 개념으로 먹는다는 걸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몰랐잖아요. 예. 파스타만 예.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근데 예. 사실은 이탈리아는 야채도 알덴테로 먹고 리조또도 알덴테로 먹고 파스타도 알덴테로 먹고 알덴테의 뜻이 그거예요. 덴테가 이제 치아라는 뜻이어서 알이 이제 치아에 씹힌다. 약간 이런. 근데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이렇게 조금씩 물 부어가면서 익을 때까지. 쌀이 이제 웬만큼 익긴 했거든요. 이제 그만할까요? 네네네. 좋은데? 재밌다. 나 이거 네, 이제 만테카레 할 때 한 번 더 제가 멘탈 안 좋을 때 이거 한 번씩 하면 좋겠네요. 이거 좋아요, 이 느낌이. 약간 좀 잡생각이 사라지는. 그렇죠. 예. 약간 셰프님은 심적 네. 그 괴로움이 있을 때 음. 리조또를 볶으면서 네. 마음을 비우기도 하고 그러나요? 사실 뭐 요리할 때는 잡생각이 안 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제일 좀 스트레스를 푸는 저만의 좀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양이들이랑 같이 그냥 누워가지고 쉬는 날 이렇게 같이 자는 거. 그러면은 근데 외국 유학 생활 할 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국 생활이 힘든 게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일하는 건 당연히 힘들었는데 당연히 힘들지만. 외국 생활에서 원래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면역이다 보니까 네. 내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좀 반감인 거죠. 반감이래. 포켓몬 같이. 0.5배 데미지라서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있나요? 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이거 사실 뭐 유퀴즈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 원래 사실 제일 좋아했던 거는 옛날에 루주라를 좋아했어요. 1세대 1세대부터 에스퍼 타입. 얼음 에스퍼. 네. 네. 굉장히 저는 그 루주라라는 포켓몬을 되게 좋아해요. 왜요? 약간 그 제가 독특해서 그런가? 그 골드 실버 네.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세대인데 네. 그때 얼음 타입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얼음 새끼라고 딱 그 동물에서 나타나는데 마지막 그 4천왕 마지막이 모코잖아요. 네. 모코가 드래곤이잖아요. 네. 얼음으로 그냥 망나뇽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매력을 느꼈구나. 그래서 루주라 진짜 약해 보이는데 망나뇽 3마리를 그냥 혼자 그냥 그 냉동 펀치로 냉동펀치로 그냥 다 제끼네. 다 찢어버리니까 이거다 하면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리고 왜냐면 루주라가 이렇게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데 아니 안 물어봐도 막 계속 들어가. 예. 루주라가 스피드가 빨라요. 제가 그리고 실제 포켓로그 할 때 썼었어요. 왜냐면 1세대 챌린지, 2세대 챌린지 할 때 얼음이 진짜 없어요. 말씀하신 얼음이 것처럼. 없어요. 네. 그래서 루즈라 썼었는데 생각보다 빨라요. 생각보다 스피드도 빠르고 특공이
특공이 되게 세가지고. 뽕이 빨라서. 근데 요즘 기준으로 치면은 요즘에는 스피드가 맞죠. 네. 안 되긴 해요. 요즘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스피드 인플레이션이라고. 맞아요. 약간 그랬는데 예전에는 좋았죠. 나중에 약간 그 대결 컨텐츠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유튜버들이나 일반인 뭐 저희가 저 같은 사람들 불러서 대회 같은 거 하고. 네. 재밌겠다. 루즈라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나요? 우주와 다음으로 8세대 말고 그 다음 게 9세대죠. 9세대. 스바도 했었는데 스바. 스바를 하긴 했었는데 스바에 또 그게 있어요. 풀 스타팅 게 이름이 뭐였죠? 고양이?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알아요. 네. 오케이. 나중에 풀 악타입. 나오하. 냥오하. 네, 나오하 맞나? 나오하. 고양이라서? 네, 혹시? 고양이라서. 그리고 제가 사실 스타팅을 하면 저 무조건 풀을 해요. 풀 타입. 풀이 사실 좀 약간 약하죠. 좀 약한 원래 또 골드 실버에는 또 치코리타는 그냥 뭐 불타는 쓰레기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네. 용어. 저는 이제 그 언더독을 항상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저도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언더독을 좀 제가 스스로 자처를 해서 좀 약간 근데, 흑수저로 근데 전혀 언더독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완전 언더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각광받지도 못했고 근데 저는 그거 80분 중에 이제 네. 뽑히는 때 그 파스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전혀 언더독 느낌이 아니었는데 되게 엄청난 실력자 느낌. 저는 그랬어요. 볼 때. 그때 보류였잖아요. 맞아요. 꽃 때문에. 꽃. 지금도 이슈. 꽃 그 생각이 좀 있나요? 사실은 대회에서는 제가 꽃을 안 썼어요. 아예 예. 한동안 제가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끝났잖아요. 사실 예. 꽃을 사실 평소보다 더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또 이유가 있는 게 손님들이 네. 너무 좋아해요. 꽃 꽃을 어디냐? 올려주면은 이러면서 꽃이 없으면. 꽃이 없으면 좀 허전한데? 꽃이 없으면 그냥 와. 그냥 뭐 근데 꽃이 맛있네요. 네, 그리고 딱 이제 음식 설명을 할 때 뭐 이건 리조또인데 뭐 안성재 심사위원이 싫어하는 꽃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그리고 뭐- 그게 더 재밌다. 네, 그리고 약간 유행어들이 사실 되게 많았잖아요. 쌀알의 익힘 정도라든지 예. 뭐 알덴테라든지 이분하기 이건 뭐 이런 단어들을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네, 써주면은 되게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가게의 최고의 장점은 우승자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이라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거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넣네요. 네, 이게 맛보면서. 이게 한 번에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저는 간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맛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그게 확실히 달라요? 다르죠. 원래 좀 짭짤하게 드시나요? 심창민님은? 아니요, 저 그렇게 막 안 짜게. 짭짤하게? 네. 거의 다 돼서 만테카레 있다가 한번 혹시 이거 근데 대참사가 날 수도 있어. 이거 저 때문에? 얘기하느라? 아니 이거 날라갈까봐 좀 무서워서 아까 쌀 하는 거 보고 사실 좀 예. 놀라가지고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네, 살짝 놀라서 못한다 얘기만 들었지. 이 정도일 줄은 이러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따라해 보시는 걸로. 오. 아까랑 스냅은 똑같거든요. 근데 네. 조금 강하게 하셔야 돼요. 얘는. 처음엔 조금 어려우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느낌. 흑백열쇠 나왔다. 명장면. 명장면 나왔다. 이거 유퀴즈에서 했었나요? 유퀴즈에서 안 했어요. 최초예요, 지금. 왜냐면 유퀴즈에서 원래 리조또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리조또 왜냐면 그때 15분 내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리조또는 15분 안에 안 그것도 돼서. 자리에 또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땐 파스타를 했었고 만들까리 한번 살짝 더 이게 여기 헤드가 낮아져야 돼. 헤드 이 정도에. 오케이. 비슷한 거 나온다.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오. 균일하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잘 나온 부분만 반복해주세요. 잘 나온 것만 반복해서. 근데 생각보다 어렵죠. 예. 이렇게 차차차차 잘 안 되죠. 이게 얘가 찰기가 다 맞아요, 강해가지고 맞아요. 세게 하면 나갈 것 같고 맞아요, 약하게 하면 안 파도가 생기고. 맞아요. 딱 그 감이 있어요. 이게 있구나.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파도 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딱 봐도 파도 같아요. 네. 하는 이유는 간단한데 원래 섞어주는 건가?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전분이 들어가고 파스타나 쌀에서 나온 전분이 들어가고 물리적인 힘을 인조적으로 가해주면 이게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과 기름이 합쳐지면서 딱 그 면과 쌀의 배는.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근데 집중 안 하시는데도 이게 잘 나와요? 근데 늘 하던 거라서 사실 리조또는. 근데 이게 난 보면서 약간 불안했어요.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막 포켓몬 얘기 막 열변을 토하시고 하시니까 요리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이게 지금은 훨씬 쉬운 게 그때는 100인분을 이제 옆에서 쪼으면서 해보시니까 지금은 저 엄청 한 명이 포켓몬 얘기하는 거는 그쵸. 어. 사실 이제 또라이 셰프님이 이제 포켓몬 얘기를 옆에 했으면은 더 잘 됐을 텐데. 플레이팅은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팅도 되게 중요하죠. 뭐 중요하긴 한데 막 저는 사실 엄청 신경 쓰진 않아요. 플레이팅은. 우리는 원래 클래식한 이탈리아 요리는 플레이팅보다는 그냥 심플하고 맛, 재료 본연의 맛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치니까 넓어지네요? 맞아, 이게 리조또는 바닥을 이렇게 쳐주면서 아, 쫙 펴줘야 돼요. 아. 쳐보실래요? 밑에를 싹싹. 그죠. 그런 느낌. 오, 엉덩이 때리는 느낌으로. 이게 그쵸, 좋아요. 그쵸. 이게 네. 스냅이 예, 치는 맛이 있네 이게 또. 하고 이제 송아지 고기 와, 다 올려주고 소스를 또 한번 싹 섞어서. 미쳤다 이거. 얘는 완전 클래식한 리조또예요. 그냥 밀라노에서 그냥 아무 식당 들어가서 리조또 주세요만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요? 네. 이거 고기는 좀 미리 조금 약간 해놓으신 네, 건가요? 왜냐면 이게 오래 걸려서. 이 정도로 부드럽게 익히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저 때문에 2시간 하셨네요 또. 아, 이거는 사실 어제 해놨습니다. 미리. 아, 어제 미리 해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긴 밀라노다 생각하시면. 아, 이거 밀라노다. 와, 저도 한 입 먹어볼게요. 음. 테이스팅을. 진짜 맛있다. 이 쌀알의 익힘 정도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되게 우리가 많이 익숙한 잘 익은 쌀이죠. 알덴테로 하신 게 아니죠. 알덴테로 한 거예요. 왜요? 이게 쌀만 드셔보시면 또 식감이 또 있을 거예요. 씹히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있죠. 그게 약간 알덴테. 아, 저는 뭐 파스타나 뭐 리조또집 가면은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생소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아삭아삭한 거지? 해서 전 진짜 안 익힌 완전 건 안 없어요. 익힌 건 줄 아셨구나. 네. 근데 이게 딱 알덴테예요. 난 이게 되게 잘 익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퍼지면 사실 맛이 없어요. 딱 이 정도로 익었을 때 살짝 씹히는 정도? 좀 뭐 드셔볼래요? 네. 한번 궁금하네요. 한번. 일단 간은 원래는 더 세게 해요, 이거보다. 전 이 간이 딱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막 짜게 안 드신다고 해서 살짝 간은 줄였고. 좀 손님한테 막 물어보시기도 하나요? 좀 물어봐요. 왜냐면은 간을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면 이게 바라는 것의 최고의 장점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맞춰서 할 먹는 수 스타일을 있으니까. 보고 주방이 가까우니까. 네, 바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고기도 한번. 고기 드세요, 고기. 맛있지? 네. 뭔가 달라. 다르죠. 왜 다를까? 만든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좀 잘하다 보니까. 편집할 때 쓰세요. 그 맛 평가도. 이거 그 아까 그 비싼 거 뭐라고 하죠? 샤프론. 네. 샤프론의 맛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래서 맛있는 건가? 보다는 이 향, 음. 약간 특한 좀 향이 있거든요. 살짝 좀 음. 달콤하면서 조금 이제 허브 같은 뉘앙스가 살짝 드는. 약간 새콤한 거는 뭐예요? 새콤한 거는 이게 리조또가 근데 미각이 되게 정확하신데요? 진짜로? 이게 리조또 자체에 원래 산미를 살짝 넣어요. 맛을 보셨을 때 살짝 들어간 식초의 그 산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맛에 있어서는 뭔가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침착맨님이 먹방을 하실 때 뭔가 신뢰도가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침착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혹은 안 좋아하시는 음식에 대해서 신뢰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맛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와인 식초를 조금 넣었어요. 이게 산미가 없으면 좀 느끼해요. 왜냐면 버터가 들어가고 치즈가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딱 이 산미를 킥으로 딱 이제 셰프들이 많이 쓰는 단어. 킥. 네, 적대 킥으로. 아, 근데 저는 산미가 있는 걸 그렇죠. 좋아해요. 살짝 있으면 밸런스가 딱 맞아요. 잘 드시면.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실 요리사들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드실 때. 근데 운영부터 이거 음식 하시고 하는 그쵸, 거 네.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이게 쉬는 날에도 사실 쉬는 게 아니고 와인 발주해야 되고 재료 발주해야 되고 택배 오면 또 가게 와서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분업화를 해서 직원을 좀 많이 쓰면은 좋은데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성격상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옥냥이도 그러는데. 아마 옹냥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매우 공감이 가는 게 그냥 자기가 힘든 게 낫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든 게 낫지 다른 사람들을 써서 힘든 거는 오히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생방송을 12시간을 하고요. 네. 아침 뭐 새벽 6시가 됐어요. 네. 그럼 보통 자러 가거든요. 그쵸. 그때부터 또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한 거 편집하고 편집 시작.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자면은 편집을 하기가 싫어진대요. 무슨 옥냥이 얘기만 잔뜩 하네. 옹냥이님 포켓몬 포켓몬하고. 흑백요리사 얘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어. 근데 침착맨님 원래 약간 음식 막 맛있게 사실 못 드시는 걸로 맞아요. 맞아.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입이 터지기도 했고. 그래요? 이게 또 유독 맛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시면은 이탈리아에서도 되게
잘 생활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외국 음식을 좋아해요. 아 오히려 한식보다. 아 근데 원래 햄버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햄버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야? 버거 프랜차이즈, 뭐 버거킹이든 뭐 롯데리아든 뭐 협업 메뉴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태리식으로. 이태리식으로 그쵸? 나폴리 마피아 스타일로 뭔가 버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시켜 먹어 주시면 또 이제 좋은 버거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버거 또 엄청 좋아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이제 버거랑 파스타, 피자, 치킨 이렇게. 연락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그 메뉴가 나온다면 한번 꼭 리뷰를 한번. 꼭 하겠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저만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일단 정리를 하고 그러면. 눈치 없이 내가 다 먹었네. 말씀하시지. 아니 기분 좋네요. 아니 저는 되게 좋아요. 아까 눈치 주셨는데 아까 숟가락 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래요. 드셔주시니까. 눈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입맛은 그래도 정확하신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님으로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모시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내 잔인가? 네 맞아요. 맞아? 근데 물이 되게 차가운데? 아, 새로 드셨어요? 다시 또 드린 거예요. 채워드린 거. 엄청 이것도 몰라요. 섬세하게. 네. 원래 서비스는 손님이 못 알아채야 돼요? 눈치 못 채게 딱 해드리는 거 원래 베스트. 음식까지 너무 잘 먹고. 네. 이거 마주 고기까지.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서 계속 마주봐가지고요. 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막 여러 가지 맛이 막 결합된 리조또를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저가 이제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클래식하면서도 알덴테 식감을 또 잘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의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고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드셔주셔가지고 제가 근처에 먹는 리조또 집이 알덴테를 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익숙했나 봐요. 그래서 먹었을 때 나는 집이.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알덴테는 이거보다 더 뭐 덜 익나요? 덜 이렇게 익어요. 여쭤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그럼 그 집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그 집이 리조또를 동네 좀 그냥 하네? 동네인데. 그러면 동네 그냥 그래도- 고수인가 보다. 그쵸. 약간 숨어 있는 또 이제 다음 시즌 도전하셔야 되는 이제 시즌 2 나오면 백수저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는 생각이 막 완전 100% 나가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는데 어저께는 나가고 싶다가 어저께는 또 나가고 싶었다가 나가기 싫다가 또 내일은 또 괜히 또 나갔다가 또 욕 먹는 거 아니야 또 걱정되기도 하고 근데 또 다음 날은 어쨌든 욕을 먹든 어떻게 되든 좋은 경험을 하는 거니까 또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내 자신이 또 발전하겠지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바뀌어요. 왔다 갔다 저는 해요. 매일 바뀌어요. 경력이 되게 화려한데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시고 2스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시고 근데 그거를 약간 닉네임에 안 넣으셨나요? 미슐랭을 오래 일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약간 인턴십 같은 개념이었고 지금도 사실 제가 이제 파인다이닝을 하거나 뭐 미슐랭을 막 따고 싶다 막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좀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이랑 좀 직접적으로 소통도 하고 뭐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뭐 다른 것도 좀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닉네임 자체도 이름부터가 막 맛피아 이러면 딱 봐도 미슐랭 안 노릴 것 같은 게 딱 봐도 뭔가 맞아요. 뭔가 캐주얼할 것 같고 좀 컨셉을 좀 일관되게 가져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그 카페 메뉴에 제가 에스프레소 바를 했을 때 논커피에 이제 아메리카노를 팔았었잖아요. 그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저는 컨셉이 뭔가 있으면 거기에 약간 좀 과하게 집착을 해서 좀 약간 일관되게 가는 게 있어요. 잠깐 그거를 하셨나 봐요. 이게 카페는 이 가게를 원래 맨 처음에 연남동에서 하다가 가게가 좀 시작하자마자 좀 잘 되다 보니까 그때 에스프레소 바도 해봐야겠다. 왜냐면 나폴리 하면 딱 이제 에스프레소 바가 딱 떠오르니까 그때 또 컨셉에 좀 과몰입해가지고 아메리카노 커피가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메뉴판에 근데 넣긴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그거 안 하면 누가 먹고 그쵸. 잘 안 커피 안 먹잖아요. 오죠. 그래서 이거를 좀 욕을 안 먹으면서 컨셉에 충실하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논커피 메뉴판에다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커피가 아니다. 자부심은 챙기되 커피는 아니다. 커피는 아니다. 근데 너희들이 손님들이 원한다면 줄 수는 있다. 원하면 해줄게. 하지만 이건 커피는 아니야. 하지만 간절했어. 이게 없으면 맞아. 이게 없으면 가게가 닫아야 돼. 그래서 근데 약간 도도하게 약간 그쵸. 자존심 세우면서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어떤 전략, 네. 포켓몬이 다 단련을 시킨 게 아닐까. 어릴 이런 때부터 전략 좀 같은 그런 게. 포켓몬으로 좀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전략적인 부분. 근데 이거 되게 영리한 플레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죠? 접은 지가 좀 꽤 됐는데 카페를 되게 짧게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카페를
솔직히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요리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은 성격이 엄청 급해서 기다리는 걸 못해요. 예. 근데 카페는 사실 기다림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는 바쁠 때가 딱 있고 예. 한가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 한가할 때를 못 참겠는 거예요. 주고 싶나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고 막. 아. 그러니까 그 원래는 사실 카페는 제가 느껴보니까 조금 이제 좀 여유 있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좋아하면은 사장이면 손이 없으면 책 좀 읽고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비 와서 손님 없으면은 막 안절부절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카페에서 받다 보니까 이 파스타 집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때 집중을 두 개 다 못하고. 하셨었어요. 그때 동시에 했었어요. 카페는 좀 편하게 하고 원래 파스타에 좀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둘 다 계속 하다 보면은 파스타 집도 파멸이다. 영향이 가겠다. 파멸이다. 그냥 전부 다 그냥 이건 파멸이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닫아버리고 파스타 집에만 집중하자. 제가 성준 셰프님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김풍 작가님이 아. 카페 연다고 했을 때 좀 제가 데이터를 좀 제공을 했을 수도 기풍 있었을 작가님과도 좀 얘기할 게 많겠네요. 또 이제 카페가 예, 같이 또 예. 문을 닫아본 사람으로서. 그 심지어 또 그분도 이제 망원동 그 마포 쪽이셨죠. 예, 상수동. 상수동. 예. 저도 이제 또 연남동 마포 쪽에서 또 그쪽 마포구에서 마포에서 또 둘 다 하셨으니까. 카페를 했다가 접은 사람으로서. 미리 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풍 조금 작가님의 또 이제 의견을 시즌 또 1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 닫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만약에 이걸 계속 하고 있었으면 아마 흑백요리사도 못 나갔을 거고 지금 정도의 성과도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커피는 에스프레소만 드세요? 사실은 아메리카노를 이제 매일 먹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게 컨셉인 거죠, 사실 그냥. 이거는 본인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전 매일 먹어요. 그러면 그때 되게 괴로우셨겠네요. 왜냐면은 이게 에스프레소 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손님이 오면 에스프레소 막 시키고 하는데 난 아메리카노 먹고 싶으면 몰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시던가 이렇게 실제로 하는데.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인 것처럼. 네, 물인 안 보이게 아. 딱 잔에다가 유리잔에 먹으면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탈리아의 컨셉에 심취해가지고 그쵸. 이탈리아 하면은 에스프레소 저는 다 그냥 항상 뭐가 있으면 좀 심취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캐릭터나 컨셉 그쵸, 이거에 컨셉에 좀 미친 통일을 사람이라서. 시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자꾸. 이게 자꾸 그냥 조금 엇나가도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사할 때도 그렇고 방송할 때도 그렇고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다 뭐 다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갖고 온 나폴리. 거 나폴리 지도 네, 뭐 맞아요, 나폴리 맞아요. 저 뭐라고 그러죠 자석 저거 네, 막 매그넥 마르베 마그네티 그런 거. 예. 뭐 다 관련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성격상 안 돼요. 근데 저도 계속 고민이긴 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흑백요리사 촬영을 하면서 또 많이 느낀 게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셰프님들을 만났잖아요. 예. 그분들의 요리에 대해서 리스펙을 많이 하게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걸 또 배웠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섞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결과물에 또 이제 개국지를 사용한 파스타가 있었거든요. 좀 저도 이제 대회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대회가 굉장히 그 전환점이 많이 됐네요. 저한테는 사실 되게 많은 배움이 있었죠. 인터뷰만 보면은 막 되게 막 그냥 강한 말만 하고 네. 막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저도 되게 막 리스펙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실제로. 배운 게 많이 배운 있고, 것도 있고 그걸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인터뷰에서는 했는데 이제 잘렸던 잘라내고.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컨셉이 좀 자신감 있는 당찬, 좀 당차고, 어리고 좀 약간 좀 눈치 보지 않는.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뭐 누구 셰프님 너무 존경합니다. 막 이러면 사실 조금 이렇게 캐릭터가 깨지니까. 그럼 이렇게 딱 그 인터뷰 따는 피디님 성준 씨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저도 걱정을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다 이제 피디님들 작가님들은 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당차게 하셔도 당차게 돼요.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막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또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제작진들 입장이에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이게 책임 안 져준다는 거. 책임 안 져도 이제 이러면서 욕은 불신이 제가 생겨. 이제 이러면서 먹어야 되고. 불신이 생겨.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근데 강차게 말씀하시고 막 도발 멘트 하는 거는 네.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깔이 나눠지니까 인터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건 있어 확실히. 맞아요.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네, 그 네. 유학은 왜 갑자기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양식을 하고 싶었어요. 이탈리안보다는 그러니까 양식을 하고 싶었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것보다는 유럽에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근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유럽이 근본이다.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누가 제일 근본이냐? 사실 유럽 문화의 시작은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가 유럽 식문화의 시작이니까 이탈리아를 가자.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을 돌자. 그래서 다 흡수하자. 맞아요. 근데 갔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탈리아가 너무 좋았고 굳이 다른 데를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이탈리아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충분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일단은 한국에 또 잠깐 돌아와서 다른 데를 가야겠다.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영국이나 뭐 프랑스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할 것도 없는데 장사를 시도해봐야겠다. 그때 당시에 되게 파스타 바라는 컨셉이 되게 상명 파스타 바가 유행을 해서 상명 파스타 바를 해보자 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대 때 막 유학 갔다 오고 막 장사하고 이러니까 금수저냐 하는데 전혀 아니고 이게 제가 첫 장사할 때 연남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거의 막 3층에 진짜 작고맣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월세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고 그런 데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터져서 그래서 그때 열심히 모아서 막 카페도 해보고 이렇게 또 이전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그 본인 거 했을 때 실패가 없었네요. 근데 실패는 사실 카페에서 김풍 작가님처럼 한번 이제 무너졌었고. 카페는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시고 이게 잘 달라요. 되는 요리집을 가지고 있는 셰프님도 확실히 카페는 달라요. 쉽지 않다. 카페 진짜 달라요. 이게 그리고 김풍 작가님 사실 요리 되게 잘하잖아요. 요리 잘하고 너무 잘하시죠.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인지도도 사실 웬만큼 연예인만큼 있는 분인데. 그리고 카페도 그때 되게 그분이 실험적으로 되게 맞아요. 재밌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맞아요. 들어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 카페는 진짜 이게 다르다. 사람들이 다 붙잡고 카페는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직접 이제 맞아봐야 이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라서 그게 꼭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치료가 있어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만류를 해도 저도 그때 많이 들었어요. 카페는 하지 마라. 카페는 하지 마라. 그래도 일단 해보겠다. 했는데 일단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주변에 다른 분이 카페 해보고 싶다고 카페는 하지 마라. 차라리 요리를 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노하우나 메뉴도 이런 거 짜주고 뭐 노하우도 해줄게 하는데 카페는 제발 하지 마라. 카페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무조건 망한다. 카페는. 근데 진짜 거의 카페는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고 잘해도 제 생각에는 80% 정도의 확률로 망해요. 이게 목장사라서 그런가? 약간 그것도 있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너무 많아서. 그리고 차별점을 두기가 힘들고 그리고 투자비도 너무 많이 들어요. 커피 머신도 비싸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식당이 덜 들어. 식당은 덜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식당은 인테리어보다 좀 맛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는데 뭐 인테리어가 좀 별로여도 맛이 있으면 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카페는 분위기가 엄청 많은 비중을 분위기가 차지하니까. 별로면은 사실 애초에 안 가기도 하고 음식점은 그리고 메뉴가 다 다르잖아요. 예. 여기 양식집이 있고 한식집이 있으면 이 둘은 사실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예. 근데 카페는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무조건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하고 만약에 80%의 확률로 망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포켓몬 기술로 치면은 20% 확률로 맞는 거면 사실 쓰면 안 되잖아요. 이 기술은. 그렇죠. 잘 안 쓰죠. 아예 그냥 기술 배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막 저 같은 사람 가끔씩 느끼는 해요. 일격기. 40%가 갑자기 막 레벨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맞추면 된다. 그렇죠. 맞추면 된다. 맞추면 된다. 그 카페 하는 사람도 운 좋으면 되겠지. 잘- 근데 아시겠지만 일격기는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죠. 야, 그럼 카페로 살아남고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그게 엄청난 약간- 노하우나 그게 있는 거네요. 맞아요. 따로 이게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카페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와 김풍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고민을 한번 제발 3번 정도는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번을 해도 하고 싶다고 해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서 그냥 웬만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에스프레소 바 하실 때 네. 그냥 일반적인 카페보다 더 유리해요, 불리해요? 에스프레소 많이 안 드시잖아요. 이게 틈새라서 오히려 더 계절은 좋나? 좀 타는 것 같아요. 뜨거우니까. 뜨거운 애들이니까 겨울에 그나마 조금 나가죠. 잘 되고 근데 여름에는 이제 보통 아아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가 원래 카페가 더 잘 되는데 오히려 여름에 좀 더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에스프레소 바를 한다면 여름에는 좀 아아를 많이 팔 수 있게 좀 포지셔닝을 하고 겨울에는 에스프레소를 많이 팔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면은 제 약간 노하우입니다. 물론 뭐 가게가 없긴 하지만 아이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담으면 미지근하면 안 되니까 에스프레소는 따뜻하게 마시고 얼음을 씹는 거예요. 별론가? 죄송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뼈치킨 얼토당토한다. 네, 약간 그런 느낌들. 혹시 좀 더 보강해 사실 생각이 있나요? 사실은 예.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김풍 작가님이랑 같이 할 생각. 카페를 한번 같이 하면 할 생각 있으세요? 그럼 제가 김풍 작가님 설득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둘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망해본 경험이 있고 일단은 스타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카페 하나를 빌려서 김훈 작가님이랑 팝업 행사를 한번 해보고 뭔가 잘 맞는 것 같다, 좀 결이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이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겠다. 사실 데이터가 이제는 있어요. 저는 이제는 잘할 수 있어요. 일주어터님이라고 또 계시거든요. 일주어터? 그분도 카페 하시다가 잠깐 멈추셨는데 너무 많아 주변에. 카페는 망한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잘 된 사람들보다. 근데 아무튼 김풍 작가님이 만약에 해보고 싶다 하시면 도전할 의향은 있습니다. 저는 도전을 받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김풍 작가님이 안 하시려고 하실 것 같긴 왜냐면 한데. 제가 김풍 장관님한테 망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쵸. 시즌 1이 시즌 원. 종료됐다고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시즌 2 빨리 해달라. 그쵸. 제가 하면 너 해, 너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 내가 그쵸. 도와줄게. 계속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약간 흑백요리사 시즌 2처럼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가 좀 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리조또를 되게 맛있게 하시는데 커피 맛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욕심이 나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네네네. 싶어요. 흑백요리사 우승자도 실패한 게 카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풍 작가님 절대 당신 아직 카페 끝난 거 아닙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시즌 1 종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시즌 2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흑백요리사 볼 때 제가 좀 약간 재밌었던 부분이 매 순간이 위기였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마피아님은 막 쉽게 패자부활전도 가기도 하고 레스토랑에 선택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뭐 모든 미션이 되게 힘들었지만 매번 위기가 있었고 특히나 초반에 중반까지 저는 거의 모든 미션이 약간 좀 위기였어요. 힘들었죠. 네. 그래서 편의점도 그렇고. 네, 편의점 패자부활전도 그렇고 팀전도 그랬고 보류도 당했었고 네. 두 번째 팀전도 좀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고. 그러네. 보류도 당하지. 네. 근데 이게 제가 두 미션을 어떻게 보면 건너뛰었잖아요. 맞아요. 전 미션을 1등으로 통과를 하면은 이제 결승 직행이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큰 혜택이다. 두부지옥이 워낙에 이게 스케일이 컸고 길고.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이 흑백요리사의 기승전결이 있으면 진짜 전에 해당할 정도로 그냥 가장 중요한 그치. 미션이었는데 그걸 건너뛰다 보니까 그 전까지 제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고생을 좀 했는데 꿀빤 사람이 돼가지고 사실 마지막에는 점검해보면 보류의 패자부활전에 나중에 선택 맞아요. 하는 거에도 가고 어떻게 기어 올라온 진짜 힘들게 사람인데 올라왔는데 그래서 전 좀 서운한 거죠. 나 진짜 열심히 했고 나 위기가 많았는데 너 두부지옥 안 했으니까 너는 인정 못해. 인정 이런 못해. 사람이 있어. 두부지옥이 사실은 한 스테이지인데 그 안에 잘게 쪼개지는 맞아요. 6개 스테이지가 맞아요.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근데 시청자 입장이었어도 왜냐면 제가 위에서 봤잖아요. 보면서도 진짜 좀 경이로운 미션이었어요. 진짜 뒤에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남으신 분들이 에드워드 셰프님 그리고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님, 트리플스타 셰프님이었는데 이 셋이 요리하는 걸 위에서 지켜보면서 진짜로 막 경이로울 정도로 이 세 분의 창의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극한까지 몰아가니까. 극한까지 몰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 제가 시청자 입장이어서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몰입할 수밖에 맞아, 없어요. 몰입이 저도 왜냐면 몰입이 됐으니까 위에서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 그거 한 3시간 동안 하실 때 네. 뭐 하세요, 위에서? 위에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좀 있었어요. 심심해 보이던데요? 근데 그것도 되게 왜냐면 힘들었어요. 가만히 뭐 닌텐도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위에서. 이렇게 보거나 뭔가 이렇게 계속 카메라 의식해서 맞아요. 뭔가 그리고 이렇게 이게 그때가 막 새벽 막 2시 막 이랬는데 졸리잖아요. 너무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졸면은 제작진분들 올라가지고 황급히 올라가지고 자시면 안 돼요. 일어나서 뭐라도 하세요 하면서 멘트 치세요. 약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멘트를 쳐? 그러니까 뭐 화이팅 아니면 뭐 힘내세요 아니면 뭐 화이팅 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를 요청을 해서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근데 위에서 보면서 좀 되게 많은 걸 느꼈고 제가 에드워드 셰프님을 진짜로 약간 좀 진심으로 약간 동경하게 된 계기가 두부 미션 우승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두부 미션을 거의 300번에 가까운 시간을 요리를 하면서 집중력이 정말 1초도 안 흐트러지지 흐트러졌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뒷모습을 계속 보는데 저 사람은 진짜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진짜 요리에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작 방송에 나온 거는 이것만 남으니까 밟아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래. 와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결승전에서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 진짜 막 1대 이렇게 아, 하다가 그쵸, 결승전에. 막 5차전 만에 막 이겨. 아, 그러면은 맞아요. 또 사람들은 막 이랬을 맞아요, 거야. 맞아요. 덮여가지고. 그쵸? 그쵸, 맞아요. 앞에서 하셨던 게 덮인 것처럼 정확해요.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한 번에 끝나니까. 근데 사실 한 번에 한 게 되게 잘한 건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쵸.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니까 나는 그냥- 싱겁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긴 건데 근데 사실 그때도 근데 저가 뭐 이기긴 했었지만 대회를 하면서도 그 두 부족에 이어서 바로 다음날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든 것도 있었고 저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가 크긴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에드워드 셰프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 결승전이잖아요. 네. 3억 원이 걸려 있고 네. 흑백요리사라는 시즌 1의 우승자가 가려지는 미션이고 실제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미션인데 네. 거기서도 그분은 난 도전할 거다. 실험적인 거를. 실험적인 거. 난 디저트를 할 거다. 심지어 떡볶이를 컨셉으로 디저트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기고 싶었어요. 결승전. 한 번에 끝내고 싶었고 아무 이기고 다 그렇죠. 싶었고. 네. 다 이기고 싶죠. 저는 뭐 에드워드 셰프님에 비해서는 경력도 짧고 사실 저는 이룬 것도 없고 에드워드 셰프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룬 것도 많고 명망도 있는 백수저 중에서도 진짜 거의 약간 끝판왕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기고 싶었어요. 에드워드 셰프 언제 이겨보고 있어요 제가. 이기고 싶었고 또 이제 우승도 하고 싶었고 3억 원도 솔직히 갖고 싶었어요. 3억 원도 갖고 싶었어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요리를 했고 좋은 1,000만 재료를 원이어도 써서. 갖고 싶어요. 맞아요. 100만 원이어도 갖고 맞아요.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저 스스로는 자신 있는 요리를 했는데 에드워드 셰프님이 한 요리를 보니까 오히려 약간 제가 필살기를 썼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뭐 부끄럽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끝까지 도전을 하는구나. 내가 잃을 게 있어도 나는 도전하겠다. 근데 뭐 도전이라는 정의를 뭐 다르게 그쵸. 생각하면 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뭐 부끄러웠다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멋있었다. 그러니까 멋있었다. 리스펙을 했다. 그래서 좀 멋이 느껴졌다. 그렇죠. 품격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런 좀 권위자, 고수의 좀 그런 향이 좀 났다. 그래서 되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 중에 또 좀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게 또 안성재 셰프님이 맛이 완벽하다라는 평을 또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게 엄청 잘하셨으니까 이제 우승을 한 건데 그런 걸 그쵸. 한번 또 근데 생각해 일단 주시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사실 애정이 가잖아요. 한 달 동안 그쵸. 너무 즐겁게 봤고 팬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승전도 좀 이 길게 쇼를 보고 더 싶고 흥미진진하게 네.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 뭐 3, 4회 더 해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보고 싶은데 좀 빨리 끝나다 보니까 좀 아쉬우셨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 3억 원 이제 수령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쓰실 예정인가요? 사실 원래 이미 다 썼어요. 너무 유퀴즈스러운 질문이었다 방금. 3억 원을 받으셨는데 어디에 쓰실 예정인가요? 그쵸, 약간 이미 다 쓰셨다. 네, 다 썼는데 어디다 썼냐면 예. 제 통장에 이제 3억 원이라는 돈이 꽂혀 있으면 네. 게을러질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예.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여유가 생기는 거. 발전하지 않는 거, 노력하지 예.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야겠다 해서 가게 근처에 이제 전셋집을 하나 구해서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했어. 그냥 다 그냥 여기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옮겼어요. 못 쓰게. 못 쓰게. 그래서 저는 돈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일주일도 안 돼요. 그 3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그렇게 다 썼습니다. 대박이다. 되게 전략적이세요. 전략적이죠. 포켓몬 마스터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이 있으면 사실 사람이 나태해질 수밖에 나태해질 없잖아요.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그 말씀 나눠가지고 너무 즐겁고 네. 음식도 먹고 너무 되게 저도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흑흑요리사 할 때 같이 모셔서 얘기를 했으면 더 풍성하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좀 생방송에 같이 참여를 못 하시게 됐고 그래도 한번 뵙고 싶어서 제가 업장으로 한번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생방송 그 포메시스로 한번 초대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포켓로그를 같이 한다던가 나폴리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뭐 이탈리아나 뭐 나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던가 저는 사실 진심으로 노리고 있는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 나폴리 민수 자리를 제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라이브로 만약에 불러주신다면은 나폴리 얘기 많이 하면서 나폴리 음식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제가 나폴리 민수의 이름을 한번 제가 쟁취를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또 심창맨님께 사인을 맞아요. 지금 10일이구나. 네.
기억하시네요 오늘 날짜를. 왜냐면 예약 열리는 날이라서 아 매월 11일이랑 25일이. 와,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잘 보관할게요. 네, 저도 사인을 하나 해주시면은 제가 원래 좀 유명하신 분들 계시면 여기 위에 마음에 드는 와인잔에 거는 와인병에다가 네, 딴 분도 있나요? 아 여기 있네. 네 막 몇 분 계세요. 연예인 분들도 있고 뭐 요리사 분들도 제가 사인을 받는 곳이거든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꽂아놓을까요? 제가 꽂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흑백요리사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막 방송에 대한 욕심은 많이 없긴 한데 침착맨님이 불러주시면 사실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으니까 꼭 한 번은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불러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